자, 일단은 자 통합과 고1 거 시작합니다. 고1 거. 참고 여러분은 배울 통합과 책이 얘랑 좀 다릅니다. 근데 그 개정된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옛날 책으로 배워보겠습니다. 현재 배우고 있는 책으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나오면 아마 올해 겨울 방학 때면 나올 거야. 그 책이 나오면 내가 필요한 단어, 필요 없는 단어를 걸러가면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은 따라와 주시고. 자,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자, 통합과학 요 책이 1년치인데 요 책이 1년치인데 앞에 대단원 하나의 내용을 내가 살짝만 브리핑 해드리면 큰 흐름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자, 브리핑 해드리면 이거야.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배울 거야. 수소랑 헬륨 원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수소랑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다음에 그 원소들로 이루어진 별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러면 그 별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는지, 그렇게 해서 어떤 원소들이 철보다 더 무거운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원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태양계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간단히 다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원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게 됐으니 그 원소들의 특징을 배우기 위해서 주기율표라는 게 등장할 겁니다. 주기율표를 배우고 나면 각 원소의 특징들을 잠시 좀 배우고, 그럼 각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물질이 탄생하는지, 중2 때 알지? 물질에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원소 원자이다. 알죠? 이제 원자이다. 그럼 그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그 물질이 되는지를 배울 거야. 세 가지 결합이 있다.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화학 결합.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나왔는데 땅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의 특징 하나만 배워보고, 한 종류의 물질만 배워보고,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단지, 물, 단백질, 뭐 핵산 이런 것들의 6가지 물질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냥 뭐 사람과 지각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산업 제품, 우리가 생산품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소재 관련해서 배워볼 거예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초전도체라고 들어봤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특성이 어떤 건지, 뭐까지 배우면 대단원 1단원이 끝이 납니다. 뭔가 좀 연결성이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건데,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은 일단은 수소랑 헬륨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를 배울 겁니다. 자, 학생들이 요 단원에서 뭘 배웠니? 그러면 빅뱅 우주론을 배웠어요.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나 배웠어요. 그것도 맞긴 한데 그걸 가리키는 이유가 뭐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탄생하는 그 과정,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겠다 이 말인 거예요. 우주 초기 원소, 자,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일단 배워보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 별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수소, 헬륨 말고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번 시간에 살짝 했지만 옛날부터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정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고 동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정적의 정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 전기도 종류가 2개 있었지 않니? 중이다시라 부분에 마찰 전기도 있었고 정전기도 있었죠. 둘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마찰 전기는 전자가 A 물체에서 B로 넘어가야 생기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해야 돼. 근데 정전기는 뭐였어? 그 물체 안에서 전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정지한 전기였다처럼 정적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라고 주장했는 게 아인슈타인이 주장했고 정적 우주론입니다. 알았죠? 아인슈타인 맞나?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게 졸라 많은데 왜 이렇게 무식한 소리인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배우면 존나 똑똑한 분인 걸 알게 될 건데, 어쨌든 자, 동적 우주론은 프리드먼이 주장했는데 아니야, 우주의 크기는 변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근데 우주가 팽창하는지 수축하는지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근데 우주의 크기는 변해 정도까지는 프리드먼이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등장했냐면 이 논란을 종식시켜준 허블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너 이번 숙제 또는 노트 정리하면서 허블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허블 뭐 만든 사람이에요? 맞아, 뭐? 우주망원경. 맞아. 근데 그렇게 나왔을 건데 그거는 허블의 이름을 땄고, 허블은 망원경을 잘 만들었던 사람이야. 그 당시는 우주까지 내보내지는 못했고, 그래서 망원경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근데 잘 만들기만 했느냐? 아니야. 망원경으로 하늘을, 밤하늘에 떠있는 천체를 관측하는 방법도 엄청나게 많이 잘 알고 있었어. 너희 아무리 성능이 좋은 망원경 하나 또 갖다 놨다고 해서 전마가 오리온 자리네, 전마가 북극성이네, 전마가 금성이고 전마가 목성이고 이거 구별하나? 못하잖아. 딱 봤을 때 전마가 가까이 있네, 멀리 있네, 구별하나? 못하잖아. 그냥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던 애였어, 이론을. 그래서 허블이 딱 관측했더니 너가 둘 중에 우주의 크기는 팽창하니까 프리드먼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우주의 크기가 팽창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망원경을 뚫렸다 봐도 어떻게? 내가 이별이 오늘은 여기 있었는데 내일은 일로 갔네, 뭐 이런 거 볼 수 있겠나? 못 보거든. 그까지는 관측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배웠던 뭐에 의해서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야. 그래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야. 근데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망원경으로 금마를 봤을 때가 금마의 처음 어떻게 색깔 아니야. 예를 들면 너희가 지금 칠판을 봤을 때 이거 뭔 색깔이야? 초록색이라고 하자. 사실 막 보라색인데 얘가 졸라 빨리 멀어지고 있어가지고 너희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거든. 이걸 모르잖아.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를 가지고 그 별의 원래 색깔을 예측을 하고, 근데 그 색깔과 내가 보는 색깔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거는 인정. 근데 거기에 또 태클을 건 사람이 있었죠. 자,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자,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은 정상 우주론대, 자, 빅뱅 우주론. 자,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호일입니다. 호일, 쿠킹 호일. 자, 호일. 그리고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가모프입니다. 시작.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돼. 조지 가모프. 자, 가모프, 조지. 자, 조지 가모프가 주장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졸라 똑똑해. 진짜 똑똑해. 어떻게 똑똑하냐면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봐봐. 차이점 비교합니다.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차이. 자, 우주의 크기는 둘 다 증가함에라고 동의를 했어. 근데 증가할 때,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 물질의 크기가 커질 때 레고 블럭을 여러 개 많이 꽂아가지고 물질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풍선을 후후후 불어가지고 커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질량 커지는 거는 맞는데 새로운 물질이 생겨서 그 물질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얘기했는 게 호일입니다. 정상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질량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빅뱅 우주론은 아니야, 질량은 일정해.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거나 없어지진 않는데 크기만 yor라 커지고 있어. 풍선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밀도는 뭐분의 뭡니까? 하나, 둘, 셋.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부피는 둘 다 yor라 커지는데 얘는 어떻게? 질량이 일정해. 분자가 일정해. 그러면 밀도도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집니다. 감소합니다. 얘는 커져 작아져. 이게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레고 블록을 하나 더 꽂으면 부피가 커지는 만큼 질량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밀도는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그리고 이거는 조금 내가 억지긴 한데 너희 고2 때 물리원 할 때 배우긴 한데 지금은 안 나와서 그냥 얘기만 해볼게. 너 있잖아, 천천히 걸어가면서
조금 더 빨리 걷는 거는 쉽니 어렵니? 쉽죠. 근데 너희가 최대한 빨리 걸으면서 조금 더 빨리 걷기는 쉽니 어렵니? 어렵지. 근데 왜 그게 더 어렵지? 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 그러는데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그만큼의 가속도를 만들기 위한 힘이야. 그러면은 내가 천천히 걷든 빠르게 걷든 나의 질량은 솔직히 똑같잖아. 근데 내가 느리게 걷다가 요만큼 더 빨리 걸어야 돼. 그러면 속도 변화가 요만큼 생긴 거야. 그러면 그때 가속도의 크기나 내가 원래 빠르게 걷다가 그만큼 더 빨리 걸을 때의 가속도의 크기나 똑같고 나의 질량도 똑같으니까 나는 똑같은 크기의 힘만 주면 나는 조금 더 빠르게 걸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리게 걸을 때 조금만 더 힘을 줘도 조금 더 빠르게 걸을 수 있고 내가 엄청 빠르게 걷고 있을 때도 힘을 조금만 더 줘도 빠르게 걸을 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힘드냐 이거야. 그런 궁금증을 다 가져봤지. 왜 그럴까? 너희는 믿을 수 없겠지만 물체가 속도가 빨라져.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그 물체의 에너지가 늘어나거든. 근데 에너지가 늘어나면 그게 에너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체의 질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물체의 질량이 실제로 80kg에서 88kg, 88kg에서 100kg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80kg를 요만큼만 빨리 하는 거였지만 나중에는 90kg를 조금 더 빨리 만드는 거랑 같은 거야. 물체의 질량이 더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빨리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그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했는 이유는 자, 질량이 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고 에너지가 많아지면 그 물체의 질량도 커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질량과 에너지가 다른 어떤 물리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게. 가치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가치가 똑같다. 자, 그래서 자 우주의 온도 한번 봅시다. 자, 질량을 우리가 뭐처럼 해석해도 되냐면 질량을 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 저번에 얘기했지만 자 크기가 커지는 대신에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이 방이 크기가 커지는 대신에 히터를 더 한 대, 두 대, 세 대 더 많이 답니다. 이 방의 온도가 내려갈까요? 꾸준히 일정할까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호일에 의해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으로는 온도가 어떻게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방 크기만 놀라 커지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아져서 에너지가 퍼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거를 얘가 주장을 했는데 자 가모프가 자기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가모프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자기가 보지도 않았고 관측도 하지 못한 이 우주 전체를 이론을 썼어. 책상에 앉아서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빅뱅 우주론을 다 만들어냈거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뭐 천체들이 이 정도의 속도로 멀어지고 하면 지금 나로부터 이 정도 떨어진 천체가 이 정도 떨어지고 하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가 지나야 될까라고 계산을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우주 전체의 크기가 이만큼 팽창하면은 우주 초기에 있었던 이만큼의 에너지가 우주에 흩어져 가지고 우주의 온도는 약 3켈빈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도 수식으로 계산을 했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실제로 나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우주의 온도가 3켈빈밖에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런 걸로 다 예측을 했어요. 알았죠? 되게 똑똑하지. 어쨌든 그런 거 계산을 할 생각도 어떻게 할 거면 무에서 다 창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몇 가지 배웠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는 데는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15분만 다들 더 늦게 퇴근한다 생각을 하시고 괜찮죠? 홍보생 보고 수학 15분 더 늦게 맞춰주세요. 자,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은 자 가모프가 주장한 건데, 얘들아 우주는 지금 점점 팽창하고 있죠. 그럼 과거에는 지금보다 우주의 크기가 어땠게? 근데 과거를 졸라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한 점에 있었어. 그게 기분 나쁘겠지만 영준이가 원하는 원래 어디 있었어? 한 점에 있었어. 맞아. 그 친구도 같이 한 점에 있었어. 맞아. 싸우는 봐봐래. 그래서 한 점에 모든 물 질량과 에너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질량과 에너지를 한 점에 모아놓으면 얘들아 온도가 높은 기체는 팽창하고 싶니? 수축하고 싶니? 온도가 높으면 팽창하니? 수축하니? 팽창하지. 잘했어. 그러면은 에너지가 지금 우주에 퍼져 있는 이 모든 에너지가 자 우주에 퍼져 있는 이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있었으니까 온도는 어떻겠어? 졸라 높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훌쩍 폭발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자 빅뱅이라면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발을 하면서 우주의 크기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자 다는 설명 못하겠고 중요한 거 위주로만 먼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특정한 시점이 있습니다. 자 특정한 시점이 10의 몇 초니? 까먹었다. 안 나오네.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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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6승총과 갑자기 기회가 되네.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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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마 10의 잠깐 눈이 아파가지고 눈 감지마 10의 10의 왜 안 나와있지? 내가 적어놨을 건데 없다. 몰라. 자 네 기억이 맞을 거야. 자, 여러분은 두 시점을 기억하십니다. 빅뱅을 하자마자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되는 시점으로 뭐가 큰 이슈가 생기고요. 그리고 빅뱅하고 3분이 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큰 이슈가 생기고요. 하나만 더 봐야 되겠다. 자, 38만 년을 기준으로 또 큰 이슈가 발생합니다. 38만 년. 38만 년을 기준으로 큰 이슈가 생깁니다. 요 숫자 3개 외워주세요. 시작. 10의 마이너스 3분 38. 자 시작. 10의 마이너스 3분 38만 년. 알았죠? 자 갑니다. 그래서 빅뱅 하자마자 우주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12가지의 물질이 다 생겨났다. 이유는 몰라. 그래서 처음에 12가지 물질이 생겨났는데 자 12가지의 물질을 쿼크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경입자라고 하는 기본 물질이 기본 입자 12가지가 탄생했습니다. 선생님 12가지 이렇게 했는데 왜 쿼크랑 경입자밖에 없어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쿼크가 6가지 경입자가 6가지에서 기본 입자 12가지가 우주 탄생과 함께 빅뱅과 동시에 빵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플러스 입자는 12가지지만 에너지도 우주에 졸라게 이제 흩뿌려지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원래 에너지가 엄청 많았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에너지로만 있었는데 그 에너지의 일부가 쿼크나 경입자로 질량을 가지는 물질로 바뀐 거야. 알았지? 그 과정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쿼크 6가지의 종류 중에 여러분은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U, D. U가 업쿼크입니다. 업쿼크. 그치. D는 무슨 쿼크? 다운 쿼크입니다. 쿼크. 그 다음에 경입자 중에는 여러분 한 가지만 아셔도 됩니다. 경입자는 엄청 가볍다 이 말인 거야. 전자. 전자는 우주 생성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렇게 적고요.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도 있고요. 중성 미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쿼크의 종류가 이름이 좀 재밌어. 6가지가 있는데 업 쿼크, 다운 쿼크, 탑 쿼크, 바텀 쿼크, 야르 쿼크, 맵시 쿼크 이렇게 있잖아. 야르 쿼크, 맵시 쿼크. 어쨌든 자 빅뱅과 동시에 쿼크라는 것과 전자가 우주에 흩뿌려졌습니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 에너지는 무슨 형태로 뻗어나갔냐면 빛 에너지 형태로 뻗어나갔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작은 큰 입자들하고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빛이 추워 히터로 좀 바꿔야겠다. 자, 그 사이사이에 빛이 이렇게 비식하고 있었어. 얘들아 근데 이래 생각해봐라. 이 빛이다. 너희가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안개가 자욱하다는 말은 작은 물방울이 연락 빽빽하게 많이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요 입자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작은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안개가 자욱한 곳 안에서 내가 랜턴을 딱 켰어. 그러면 그 랜턴 빛이 앞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니? 못 뻗어나가고 그 안을 뿌옇게 만드니. 그거 왜 뿌옇게 만들어? 나간 빛이 물방울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가지고 그 안을 맴돌고만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너희가 봤을 때 자 바깥에서 그 뿌연 안개를 보면 그 안개는 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불투명하지. 그래서 빛이 빠져나가야 투명한데 빛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불투명해. 그래서 여기에 우주, 초기의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였다. 자, 불투명한 우주였다. 언제까지? 이때부터 해서 38만 년이 될 때까지는 불투명한 우주였고요. 38만 년을 지나가면 어찌어찌하여 투명한 우주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우주의 온도는 높아지고 있니? 낮아지고 있니? 낮아지고. 질량은 일정하니? 감소하니? 밀도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걸 기억해놔이. 자, 갑니다. 그런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되는 순간 어마무시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좀 적기가 애매하네. 큐. 자, 10의 마육승초가 되는 순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가 생기냐면 요 시점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탄생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탄생합니다. 자, 양성자, 중성자의 탄생은 10의 마육승일 때. 자, 기억해놓으세요. 10의 마육승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태어납니다. 얘들아,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띄니 마이너스를 띄니 아무것도 안 띄니? 플러스를 띄지. 그래서 제가 봐. 업쿼크가 전자에 얼마만큼의 전기를 띄고 있냐면 전자에 플러스 3분의 2만큼 전기를 띄고 있어요. 오케이, 전자 하나에 마이너스를 띄는 정도의 3분의 2 크기만큼의 다른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기를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극을 전자의 3분의 1만큼 띄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량을 띄고 있거든. 그래서 플러스가 되려면 얘 몇 개하고 얘 몇 개가 만나면 플러스 1이 되겠어? 얘 걔와 얘 걔가 만나면 플러스 1이 되겠지. 암산할 수 있지? 분수에 더 쓰면서 좀 힘든가? 괜찮지? 그래서 얘는 자 양성자는 UUD 만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중성자는
아무 극을 안 띄어. 그러면 몇 개 만나야 돼? 뭐 만나야 되겠어? UDD 만나면 0 되겠지? 그래서 UDD 만나가지고 중성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존재하는 놈이 양성자 이렇게 표시할게요. 중성자는 극을 띄고 있지 않아서 뉴트럴 이렇게 표시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저기에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있는데 그 주변에 누구도 있어요? 아직 전자도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전자가 그 사이사이에 전자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 그 사이에 채워진 이 물질들과 양성자, 중성자가 안개처럼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빛도 있는데 빛이 그러면 이 공간을 빠져나갈 수 있어. 자꾸 부딪혀가지고 안에서 계속 맴돌아. 안에서 맴돌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아직 불투명한 우주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10의 마6승초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탄생합니다. 얘들아,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야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3분 때 되면 누가 탄생하냐면 헬륨 원자 핵이 탄생합니다. 너희 헬륨 원자 핵은 뭐와 뭐가 이루어진지 알아요 혹시? 양성자 몇 개와 중성자 몇 개인지 알아요 혹시? 헬륨의 원자 번호 몇 번이게? 아는 사람 없나? 2번. 오, 2번이면 양성자 몇 개게? 2개. 중성자도 몇 개게? 또는 한 개 알았지? 그래서 자, 원자 번호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번호를 매긴 거예요. 나트륨이 11번이거든. 양성자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11개. 중성자는 대충 몇 개쯤 가지고 있게? 11개쯤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 중성자 개수는 약간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자, 헬륨 원자 핵이니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놈이 대표적인 헬륨들이니까. 그래서 얘가 탄생한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그 주변에 또 아직은 누가 있어요? 전자들은 있어요. 아직 원자가 만들어져야,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니까 이 전자들이 원자핵에 사로잡히는데, 근데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이때까지 뭐야? 헬륨 원자핵이 탄생했어요. 근데 헬륨 원자핵만 있느냐? 아니야. 그 주변에 양성자들도 그냥 떠돌아다니는 놈도 있고 그 주변에 중성자가 아직 떠돌아다니는 놈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해야 돼. 자, 헬륨 원자핵이 탄생했다라고 했잖아. 근데 헬륨 원자핵의 개수의 비가 얼마쯤이냐면, 자, 수소 원자핵은 뭐 한 개 있는 거게? 헬륨 원자핵은 참고로 양성자 2개다잉. 그래.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를 본다면 헬륨 원자핵은 보통은 둘둘이고 얘는 1빵이야. 그러면은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분쯤 됐을 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두 가지가 있다. 개수의 비가 얼마로 존재하고 있으며 질량의 비가 얼마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머리에 넣으세요. 개수의 비는 12대 1 정도입니다. 질량의 비도 여기가 때려 맞춰봐. 이거 맞춰봐야 돼. 질량의 비 몇 대 몇쯤 되게. 힌트. 양성자 한 개의 질량과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거의 같습니다. 1대4. 자, 수소가 몇 개 있대? 근데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질량이 1 정도라고 치자. 질량 1짜리가 몇 개 있어? 그러면은 얼마 있냐면은 12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다. 알았지? 헬륨은 둘둘로 이루어져 있고 둘의 질량은 비슷하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헬륨은 질량이 대충 얼마라고 퉁칠까? 4라고 퉁쳐도 안 되겠나? 근데 금마가 몇 개 있다? 1개. 그러면 질량 얼마쯤 되겠어? 4쯤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3개. 그래서 질량의 비가 3대 1입니다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질량의 비가 3대 1이 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학교 시험에 6점짜리 이렇게 맨날 나와요. 그 이유는 뭐라 적으면 되겠어?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의 비가 1대 4 정도 되고 개수의 비가 12대 1이기 때문에 곱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알지? 근데 알았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자 원자 들고 오시고 숙제는